안녕하십니까. 처음 게스트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천불매님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커뮤니티에서는 좀 신기하게 보고 있었어서 제가 좀 뭐라도 방송 같은 거 같이 하면 좋겠다고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좀 성사가 됐네요. 진짜 시간만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저도 항상 생각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가지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것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 약간 프로젝트나 뭐나 해보면은 처음부터 약간 너무 좀 고퀄로 하려고 막 힘 빼다 보면 지쳐가지고 일단 말 나온 김에 뭐 어떻게든 구색 갖춰가지고 실험해보고 그거 이제 피드백하고 고치면서 하는 게 좀 진행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웹3에서는 여기도 그냥 궁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한다는 게 어디예요? 지금 저희 생각보다 모양이 갖춰놓은 거 보니까 좋은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네. 마이크도 있고 이 정도면은 저희 봤을 때는 뭐 해외 유명 팟캐스트 개석거라 수준 아닌가. 그래서 뭐 조금씩 이제 여기 주변에 배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뭐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PPL 환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 근데 사실 저희는 이거 테스트런으로 시작한 건데 그냥 말이 생각보다 술술 나와가지고 네, 저 이렇게 테이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러니까 촬영 시간 자체, 녹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안 길면은 그냥 롱테이크로 뭐 바로 거의 없이 컷 없이 내보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시간 생각도 좀 드네요, 해보니까. 뭐 그러면 어차피 이따가 할 얘기인 거 같긴 했는데 최근에 그 하리보 런칭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하리보 런칭하실 땐 계기, 뭐 배경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나 다 알듯이 하이퍼리퀴드가 엄청난 이제 붐과 말 그대로 하이프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이제 PVP 트레이드라고 그 텔레그램 개인 트레이딩 봇이 출시를 해서 그것도 되게 바이럴도 많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쓰는 걸 이제 저도 봤어요. 저도 이제 초기에 좀 써봤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쓰다 보니까 이제 팀원 중에 한 명이 아무래도 개인 봇 위주로 이제 개인 프라이빗 챗에서 트레이딩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만약에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떠들면서 누구는 떠들고 막 누구는 바로 그냥 채팅방에서 커맨드 쳐서 트레이딩을 하고 그러면 어떨까라고 이제 의견을 줬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뭔가 프로덕트로서도 만들어 볼 만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빡세게 기획하고 막 개발한 지는 한 2달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리서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행착오나 뭐 그런 약간 변화 같은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형태를 완전히 확정하고 쭉 만들기 시작한 건 한 몇 달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사람들이 돈 달라 그러면 다 이뤘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네요, 실제로. 네, 그게 저도 이제 항상 커뮤니티에서 돈 달라고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아예 그냥 밸런스나 포지션을 보이게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채팅방에서 내 거랑 다른 사람 걸 조회할 수 있으면은 그렇죠. 합법적으로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 것만 보이던데 저는 아직. 다른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커맨드가 제가 조금 커맨드를 여러 개를 해놨는데 네. 한 번에 이제 헬프에서 다 소개를 안 했어요. 처음에 너무 많은 내용이 오면은 이제 힘드니까. 네네. 예를 들면 채팅방에서 이제 저희는 커맨드가 샵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일부러 바꾼 건데 샵하고 뷰를 치면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본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샵 뷰하고 스페이스하고 이제 해시태그 있잖아요. 네. 골뱅이를 해서 다른 유저네임을 넣으면은 그 사람의 이제 밸런스나 포지션인 거예요. 뭐 프라이버시 이런 거 없네요? 무조건 다 까는 거네요? 오픈입니다. 왜냐면 하이퍼리퀴드와 그 제프의 가치 자체가 네. 얼마 전에도 이제 트위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스퍼런시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여기 커뮤니티에서 한번 개방을 해보자.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요거를 이제 런칭하기 전에 저도 주변에 이제 실제 트레이더나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그때 안 그래도 요청사항에 그 프라이버시 모드가 있었어요. 그분 되게 좀 유명하고 큰 분이셔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일단 그 뭐랄까 로드맵 상으로 업데이트 스펙으로 일단 써두긴 했어요. 근데 이게 프라이버시 모드를 넣으면은 일종의 그 사람한테 이제 뷰나 샌드나 뭐 이런 특정 커맨드들을 쓸 수 없게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저 약간 궁금한 게 오늘도 저 오늘 아침에 GMGN 쪽에 네네. 되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익스플로이트 됐다고 자꾸 나오더라고요. 걔네도 보셨어요 혹시? 저 아직 못 봤어요. 아 걔네가 뭐 중국 쪽에서 떠들썩하다나 저도 진입 파악을 못했는데 걔네도 텔레그램 임포트 해가지고 지갑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그쪽의 지갑이 뭐 KOL들 활동이 다 막혔다면서 뭐 런인지 익스플로이트인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제일 궁금한 거는 어찌됐든 그 버섯 쓰면 거기다 돈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보안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그게 실제로 지금 런칭한 지 이제 3일차? 네. 월요일 이제 밤에 런칭했으니까 그 런칭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기 유저들이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아무래도 좀 개발자나 전문 트레이더 같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건 좀 사실 뭐 핑계이긴 한데 이 정도로 반응이 좀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지금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생각을 해서 엄청 조금인 유저와 거래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고치려고 했는데 좀 반응이 빨리 와서 그래서 일단 보안 강화 기능을 바로 후순위 업데이트로 좀 올렸어요. 프라이빗을. 그게 지금 구조상으로 어떻게 보면 텔레그램 곳의 좀 구조적인 한계인데 편의성을 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 좀 취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덱스 트레이딩이나 오랫동안 텔레그램 보스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금을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제 익스포트 키를 해서 출금을 외부로 계속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세요. 저희도 일단 그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 큰 CX 시스템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뭐 샌드나 출금 같이 직접적으로 돈이 이제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에 한해서는 약간 2FA처럼 뭐 특정 패스워드나 아니면 특정 이메일 인증 같은 거를 뭐 자기가 이제 시간 제한을 걸어가지고 입력해야지 이제 돈이 완전히 빠질 수 있게 그런 장치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텐티케이터 같은 거 써가지고요. 네. 네. 이게 좀 이렇게 되면 편의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냥 저희가 워낙 그냥 한 줄로 치면 다 바로바로 실행되는 방식이어서 네네. 근데 뭐 출금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감해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업데이트를 할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프라이빗 키 같은 경우는 조금 절충할 수 있는 거는 좀 서드 파티 중에 이제 키 위주로 커스터디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좀 키 보관,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걸 아예 저희 말고 외부로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좀 리서치를 랑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동의하는 게 편의성보다는 보안에 있어서는 무조건 보안이 앞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편의적인 거가 편할 때가 있는 반면에 보안이 무조건 우선 와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출금 같은 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할이 보시니까 네. 하이퍼리퀴드에 상장된 애들만 거래 가능한 거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맞아요. 네. 앞으로도? 네. 어. 요것도 런칭 한참 이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운영에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일단 이거 알파를 런칭하고 저는 지금 버전을 알파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사실 베타 1.0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래서 후순위에 뭐 하리에 있는 스팟 기능이랑 하이퍼 이븐 덱스 기능을 지원하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체인의 덱스 같은 거를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퍼프덱스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런칭할 때쯤 또는 운영한 지 몇 달 지날 때쯤이면 또 다른 체인에 또 다른 퍼프덱스가 아마 또 붐을 일으킬 것 같으니 여러 가지 이제 동향을 보고 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하리 저도 사실 저는 덱스충이라 가지고 네. 하리 덱스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스팟만 지금 정확히는 하이퍼리퀴드에 있는 퍼프만 돼요. 선물 음, 거래만 돼요. 음, 확장을 하실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팟은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뭐 네. 결국은 퍼프만 일단은 퍼프만 하시는 걸로. 네. 수요는 그러니까 뭔가 거래 대상에 대한 요청은 아무래도 하이퍼 EVM 백스 거래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하이퍼 리퀴드 거래소 자체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스팟보다는 퍼프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비전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뭐 사실 이것도 수수료죠 네, 모델이. 맞아요. 예, 수수료가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그러면 결국 뭐 트로잔이 됐든 봉크봇이 됐든 뭐 결국에는 다 솔라나의 퍼프의 뭐 덱스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수수료 벌고 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하리 덱스 아니다 하리 퍼프가 결국은 성공을 해야 이것도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한테 아직은 뭐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게 사실이라서 그걸 당연히 낮춰주려고 런칭을 하신 거겠죠. 근데 하리 쪽에 좀 이렇게 올인하게 되신 뭐 이유가 있어요? 음, 뭐 오랜 일하기보다는 이제 선택을 하이퍼 리퀴드로 하게 된 거는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하이퍼 리퀴드 말고는 퍼포먼스가 보이는 게 거의 없었고 제가 뭔가 그 컨슈머 앱, 뭐 프로덕트 이런 걸 만들 때 제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그 특정 프로토콜이나 프로덕트 위에 있는 유저 수랑 거래량이 얼마나 이제 꾸준한가? 그러니까 마켓에 따라서 크게 막 내려가거나 이런 게 없이 꾸준하거나 우상향하거나 이런 게 좀 보이는 걸 선택하는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뭐 이 얘기는 막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는데 세 개를 그 당시에 보고 있었어요. 하이퍼 리퀴드랑 폴리마켓이랑 메테오라랑 지금도 이 세 개 시장을 각각 다른 영역인데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퍼 리퀴드 쪽이 비교적 신생이고 아직 뭔가 생태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쪽도 뭐 많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초기 시장이라는 점이랑 그리고 그 아무래도 뭔가 제가 직접 만들기에는 제일 경험이나 뭔가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쪽을 좀 선택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빌딩 하실 때 저 기억나는 게 빌더랑 그 KOL 분들도 꽤 모집했었잖아요. KOL 분이었나? 맞아요. 뭐 도움 주실 분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공개 원치 않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뭐 알려줄 수 있는 분들 중에 뭐 컨트리뷰터 분들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 일단 런칭 이후에는 제가 뭐 아예 뭐 트위터에도 올린 것처럼 그 신기돈 쯔비님이 예, 엄청나게 기여를 그렇죠, 해주셨고 그렇죠. 예. 그 외에도 이제 그 뭐야 정두업 의외로, 네, 의외로. 그 방 굉장히 헤비한 방이라 그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야 그 비더킹님 그 아, 덱스 위주로 하신 그쵸, 그쵸, 그쵸. 유명하신 디더킹님도 있고 그 바다 이야기 여명님 아. 크리토시 그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좀 몇 분 계시고 당연히 험블맨님도 있고 그리고 런칭하기 이전에는 이제 뭐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일드파밍님 일드파밍님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도움을 주겠다 해서 주신 건 아닌데 워낙 이제 하이퍼리퀴드 생태계나 여러 가지 디파이나 이런 거에 이제 잘 아시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막 뭘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초기 단계라 이제 이런 컨셉이다 하고 이제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막 얘기를 이것저것 하다가 하이퍼 유닛이라는 게 이제 있다. 이쪽이 굉장히 이제 크고 탄탄하다.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밥 먹고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입금 문제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팠었거든요. 왜냐면
브릿지로 이제 입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처리 시간도 되게 길 뿐더러 가장 큰 단점은 유저가 그 네이티브 토큰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서 예를 들면은 나는 그냥 솔라나만 보내고 싶은데 이더만 보내고 싶은데 또는 뭐 서클만 보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서클을 보내면은 그 월렛에 이제 이더까지 같이 충전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문제랑 맞아요. 딜레이랑 뭐 브릿지 특유의 이제 뭐 약간 보안 리스크 등등 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하이퍼 유닛이 뭐지 하고 이제 막 찾아봤어요. 사실 제가 하리 자체나 이제 생태계에 엄청 막 빠삭했던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하이퍼 유닛을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닥스랑 웹이랑 이런 걸 막 보다 보니까 이게 입금을 거의 CX 입금처럼 바로 해주는 구조인데 처리를 다 해주는데 뭔가 별도의 가스비를 충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솔이나 이더를 바로 넣으면 되고 비트도 그렇고 처리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API 같은 이제 닥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브 닥스용.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팀원이랑 개발 팀원들이랑 같이 이제 R&D를 했는데 이거를 쓰는 게 UX도 훨씬 높고 그 개발 리소스도 덜 들고 보안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하리봇에는 입금이 그러니까 생성되는 어드레스랑 하이퍼리퀴드 코어 어드레스랑 밑에 디파짓 어드레스에 있는 게 다르거든요. 주소가 그 디파짓 어드레스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이퍼 유닛에서 생성된 어드레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큰 도움을 받았죠. 넣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외에는 내부 팀원들이 도움을 진짜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하리 쪽에서 오랫동안 막 예를 들면 뭐 하이프로펀이나 푸르나 막 하이퍼리퀴드 그냥 그 덱스 퍼플덱스 자체에서 거래를 하거나 하루 종일 하리 생태계에서만 살던 팀원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새로운 기능, 새로운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계속 알려주니까 저는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약간 코파운더이기도 하지만 회사 내에서 CPO 역할을 이제 메인으로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막 리서치나 이런 거보다 제안 주는 거를 찾아보고 어떻게 이 중에 프로덕트에 쓸만하게 붙일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 KOL 분들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도 거의 뭐 KOL이나 트레이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분들이 도움을 되게 많이 줬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뭐 CTO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저도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죠. 그래서 좀 잘 모르는데 시가메님 모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그 CPO인데 프로덕트인데. CPO. 네. 그 CTO나 이제 데브 쪽을 메인으로 이제 핸들링 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건 뭐 하리봇 말고 하리봇 외에서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수빈님이 정리해준 것 중에 뭐 채널 방장들 있는데 거기에 그 취미로 방하는 사람들의 시가메님하고 뭐 도란맨님이나 뭐 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세업자라 가지고 채널로 뭐 좀 하겠다고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 영향력 해가지고 내가 뭐 레버리지해서 저 같은 경우는 AMA 같은 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봐도 굳이 채널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근데 그냥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궁금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네. 나님도 얼마 전에 봤고 네. 그리고 도란맨 그분도 뭐 제 오래된 친구인데 네 저도 사실 그 뭐 채널이나 트위터나 이런 거에 뭐 별도의 광고나 뭐 홍보 레퍼럴 같은 거는 안 받는 거는 맞아요. 그냥 만약에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뭐 비용을 받는 거보다는 제가 거의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 프로덕트를 줘라. 그러니까 뭐 덱이나 뭐 소셜 링크나 뭐 본인 팀이나 본인에 대한 소개 뭐 다 필요 없고 프로덕트 주면은 뭐 앱이든 웹이든 뭐 아니면 실물 뭐 머천다이즈 같든 주면 내가 그거 보고 재밌거나 쓸만하거나 그러면은 나는 그냥 올린다.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취미라기보다는 그 방이 원래 좀 오래된 방인데 제가 중간에 막 채널을 없앴다가 다시 열다가 그러긴 했거든요. 그 원래 제가 이제 뭔가를 만들거나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포워딩해서 아카이빙하는 용도였어요. 근데 그 원래 프라이빗 방이었고 네네. 그 아카이브하고 주변에 이제 크립토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크립토가 아니지만 이쪽에 관심 있는 실제 지인들 위주로 이제 들어가 있다가 이제 자꾸 뭐 그런 방이 있냐 또는 뭐 이제 뭐 크립토 이거 뭐 어떻게 일하냐 뭐 어떻게 투자하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유튜브 같은 걸 하기엔 제가 뭐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채널을 퍼블릭으로 풀고 그냥 그 링크를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링크만 던져주고 그냥 뭐 궁금하시면 이 방에 와서 보시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채팅방을 많이 줄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방은 이제 아카이브용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채팅방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네네네. 거기서 제 계정 보고 막 맞아요, 하나씩 맞아요. 넘어오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KOL이나 다른 트레이더들도 이제 막 내 방 뭐지? 하고 이제 보고 그러면서 이제 포워딩 해주시고 이러면서 좀 커졌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근데 진짜 약간 그 채널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느껴진 게 제가 시가면님 채널 처음 본 게 14급 15급 트레이더 이름일 때였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방제가 인간 언저리.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네. 그 나님도 보면 채널 이름 막 바뀌거든요. 거기는 쉽지 않지.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채널 아이덴티티 막 무너질까봐 맞아, 절대 맞아. 못 바꿔요. 네. 저는 예, 뭐 프사 하나 바꾸는 것도 무섭고 뭐 올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약간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는 인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자유로운 영혼이 네.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그게 또 메리트고 아무나 그럴 수 없어요. 네. 그거 제가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이 새끼 뭐지 약간 험블맨님은 워낙 그 업무 경험이나 그런 비즈니스적인 뭐 마인드나 이런 게 딱 갖춰져 있다는 게 포멀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방향이 이제 맞는 것 같고 사실 제 방은 몇 년 전에 만든 방인데 그 오리지널 타이틀이 집에 가고 싶다였어요. 네. 그냥 제가 진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붙여놨던 거. 그래서 제 채팅방은 이름이 이제 누워있고 싶다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누워있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붙여놨고 지금은 외부에서 포워딩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보는 자료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놓는 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결국 아카이브의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외부 소스 위주로 모아놨다면 지금은 그냥 제가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때 내가 이걸 봤구나를 기록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제 방이 조금 그 구독자라고 해야 되나? 커뮤니티 멤버들 스펙트럼이 좀 극단적으로 넓은 편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뉴비분들은 많진 않은데 엄청 오래된 트레이더나 뭐 KOL이나 커뮤니티 지방령들부터 업계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 뭐 예를 들면 뭐 VC나 또는 뭐 일반 뭐 기업이나 이런 분들부터 아니면 크립토를 잘 모르는 제 이제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잠깐 크립토를 했다가 다른 일을 더 메인으로 하는 그런 분들 되게 다양한 편이고 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무 말이나 좀 올려도 이제 뭐 웃긴 거 반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쪽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 라는 생각 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진짜 부러운 게 근데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잡히니까 오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나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아직도 기억나요. 채널 이름 집에 가고 싶다를 바꾸고 뭐 여러분 마음에 드시죠? 뭐 되게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막 댓글이 막 수르륵 달리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저는 뭐랄까 그렇게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무거나 올려도 막 사람들이 댓글이 막 수르륵 달리는 그 커뮤니티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 이미지 하나 이렇게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란 참 왜냐면 보면은
특히 정보 공유방 같은 곳에는 정말 그냥 방장 느낌이라면 좀 뭐 시가맨님이나 다른 분들이나 그런 데면은 되게 좀 눈높이가 왔다 그래야 되나? 뭐 제가 뭐 막 눈높이가 더 위에 있고 이렇다는 그런 네, 뜻은 네. 아니지만 되게 접근하기 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럽더라고요. 좀 그런 제 스타일도 좀 뭐랄까 시니컬하다는 얘기도 막 듣고 좀 희한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저는 되게 좀 학고 감성을 좋아하는 저도 편이라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방 제가 막 누가 이제 가끔 DM이나 채팅방에서 아 방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런 쓰레기방을 거기 내가 아무 형이나 올리는 방인데 어쩌다 그런 방을 보시게 됐냐고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올리는 게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리고 좀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추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뉴비분들이 많이 뭐 정보를 얻으러 들어오게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진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부터 그냥 코인이나 텔레그램을 써두는 게 좋아서 막 지방령처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스펙트럼을 다 이제 모으고 싶다 보니까 방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딱히 읽는 게 두렵지 않는? 그러니까 채널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뭐 바뀌어서 이게 싫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 알바노 약간 가라 뭐 난 새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란다 이러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뭐랄까 저는 그 채널을 키워 나가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채널에 포워딩을 굉장히 안 해요. 다른 방장 거를.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 다른 방장들의 컨텐츠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저를 학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채널에 들어오실 분들이면 그 글이 올라온 것들은 다 봤다. 왜냐면 뭐 포워딩 수르륵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여기 이 채널도 이 채널 이 채널 이 채널에 포워딩 된 거면 굳이 내 채널에 포워딩 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저는 그 노이즈 또는 그냥 굳이 포워딩하지 않는 편인데 그게 절대로 뭐 다른 방송들의 컨텐츠가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채널에 있는 걸 포워딩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감사하고 좀 오히려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저도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 이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오고 가는 포워딩 속에 우정이 싹 트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뭐랄까 커뮤니티 운영자나 커뮤니티를 서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보면은 저는 그 점점 사이즈에 따라서 그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바뀌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은 대형방 뭐랄까 뭐 코가투님 뭐 쿵님 트비님 뭐 취생방 하는 영택님 뭐 그런 대형방들 있잖아요. 킬베르스님도 그렇고 이런 채널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완전 리테일 이제 뉴비부터 막 이제 모든 스펙트럼 넓게 이제 소화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직접 작은 방들까지 다 가서 왜냐면은 대형 방에 있는 분들은 보통 처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소형 방이 어떤 방이 있는지 어떤 정보가 뭐가 좋거나 재밌거나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 방을 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하셨고 많은 채널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방을 다니면서 괜찮은 게 있으면 포워딩해서 알려주고 또 그 방에 유입도 시켜주고 또는 이제 자기가 뭔가 그런 정보를 다양하게 발굴해 옴으로써 어그리게이터 역할을 함으로써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종의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저나 이제 뭐 다른 이제 좀 비교적 예를 들면 뭐 500명 방 한 수치로 따지면 한 3,000명 방 이런 방들은 계속 그 정도 숫자와 본연의 컨셉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치면은 본인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확 스케일이 커지면은 또 방향을 바꾸는 게 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굳이 이제 채널이 확 커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냥 작은 방의 감성으로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또
반면에 예를 들면은 스티브님 방, 스티브 카펠라스인데 포퓰러스 파운더 그분이나 수빈님 방도 초반에 그랬고 지금 준킴님 방도 그렇죠. 그 엄마 방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은 방들 아니 너무 커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들 이제 초기 보면은 오로지 자기가 잘하는 전문 분야냐 관심사나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리서치나 뭐 개발 이런 거 관련돼서 계속 글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인팔님 같은 경우, 뭐 문유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게임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들이 구독자 수가 작더라도 또 그런 것만 올라오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방에 계속 있는 거라서 당연히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내 채널 아이덴티티를 한 6, 7할 가져가면서 또 좋은 거 퍼오고 이러는 게 결국에는 선순환 느낌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 저도 항상 되게 매직님도 제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매직님한테 했었더니 매직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는데 그땐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럴 때야 하고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크면은 조금 더 달라지게 되고 아마 똑같은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뭐 제 얘기만 하게 됐는데 그냥 아무튼 그러면은 이건 조금 이제 개인적인 얘기였고 네. 또 하리봇으로 들어가가지고 네네네. 오. 그 하리봇 네네. 최종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싶으세요? 이거는 뭐 제 추측이자 확신이긴 한데 저는 점점 더 그 뭐랄까 AUM이라고 하죠. 굴리는 운영 규모가 커지거나 점점 더 기술적으로나 투자적으로나 전문이 될수록 이게 뭐 디젠이라고도 부르죠. 텔레그램 봇보다는 그 본인이 이제 콜드월렛이나 그런 이제 하드월렛을 직접 셀프 커스터디를 하거나 프로토콜 같은데 직접 이제 커넥션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당연히 뭐 써주시면은 당연히 뭐 감사합니다 바로 절할 텐데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커뮤니티에서 같이 놀기 좋은 포지셔닝을 좀 잡고 싶어요. 지금도 다행히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뭐랄까 엄청 큰 돈의 웨일들이 막 많이 오는 소수 전문 그런 툴이 되는 거 그런 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나 커뮤니티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래가 활발한 채팅이 활발한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도 보면은 유저 수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에 비교해서. 네.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것도 당연히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는 이건 사실 내기 전부터 다 했던 얘기인데 그냥 모든 국내 해외 모든 텔레 채팅방에서 우리 봇을 쓰면서 떠들고 놀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돈 종료 이런 것도 하고 또 텔레 채팅방에 있으면은 그 방 방장이 올린 채널에 올린 것도 공지로 바로 뜨고 또 예를 들면은 트리캐피탈 보시죠? 맞아요. 차트 조회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트리봇 같은 경우는 트리봇 같은 경우는 채팅방에서 스타트를 해놓으면은 트리에서 올리는 뉴스가 그 그룹 봇으로도 바로바로 전송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제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저녁 9시 반에 CPI가 뜰 거를 모두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맨드 같은 걸 미리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막 떠들다가 놓칠 수 있잖아요. 근데 채팅방에 계속 치다가 시간이 되면 바로 이제 속도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럼 바로 이제 막 정보 보고 롱숏을 바로 치거나 서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누가 이제 사이즈나 포지션을 잡으면은 얘가 이렇게 잡았네? 그럼 나는 이제 카피 트레이드 할 거야 하고 같이 올릴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방꿀이라고 하죠. 방꿀로 유명한 사람이 뭔가 포지션을 잡으면은 제가 롱을 쳐? 그럼 난 바로 카운터 트레이드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미 요소를 많이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듣고 생각나는 건데 재미 얘기하시니까 추후에는 나중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 그대로 PVP인데 그 얼마빵?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시드빵? 약간 해가지고 해서 뭐 상금 50불 걸어놓고
타겟가 예를 들어 뭐 P&L 몇 퍼센트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 그런 거 하거나 그거 재밌는 아이디어. 예, 방에서도 뭐 걸어놓고서 하거나 뭐 숏 가격, 롱 가격 둘 다 해놓고서 뭐 먼저 가는 쪽 하는 그런 식으로 상금을 걸고 한다거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게이미피케이션이면서 재미 요소가 들어간 느낌. 네, 좋네요. 그리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샌드가 굉장히 쉬운 거. 그러니까 딱 아, 상대방한테 맞아요. 돈 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 돈 좀 할 때 누가 돈 받는 애를 생각하고 하겠어요. 근데 저 시가맨님한테 10불 받고 그 티비님한테 10불 받았어요. 진짜 돈 좀 했는데 28,000원이 생긴 거야.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거. 맞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돈이 오니까 예. 가끔씩 모의 투자나 포인트냐고 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냐면 사람들이 돈 받자마자 이제 20배, 30배를 쳐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예. 아니 이거 진짜 돈이라고 출금하면 그 국밥 사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서클이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저도 이제 실제로 뭐 아는 분이기도 하고 되게 이제 오지이신 튜나봇 만든 성현님이 이제 계신데 튜나봇 저도 많이 썼었고 지금도 쓰는 방이 많고 튜나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지정해서 댓글 형태로 해서 이제 팁 커맨드 해서 뭐 액수 같은 걸 입력하면은 그 트론으로 이렇게 전송이 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되고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팀원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커뮤니티 친화적인 기능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돈 보내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부에서 그래가지고 뭐 알겠다 해서 이제 넣게 됐고 어쨌든 그 오리지널 컨셉은 옛날에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봇 중에서도 트레이딩 기능을 지원하는 봇 중에는 뭔가 그런 트랜스퍼나 전송 같은 기능이 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시고 또 나름 엄청 많은 역사가 들어있는 기능들이네요. 다. 네, 그 튜나봇의 기능이 워낙 좋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조회 기능이 많긴 해요. 예를 들면 뭐 가격 정보나 뭐 예를 들면 김프 뭐 이런 거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조회보다는 트레이딩을 실행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봇을 만들면서 그룹에 넣었을 때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뭐 경쟁 상대나 파이 싸움으로 이제 보는 것보다는 한 방에 운영하고 있다 보면은 쓸모 있는 봇은 결국 다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 봇이 같이 공생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덱스 조회하는 릭봇 이런 것도 이제 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봇도 쓰고 또는 이제 차트 조회가 필요하면 바로 이제 트리에서 차트 정보 조회하고 여기서 그냥 내가 포지션을 잡아야겠다 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김프 정보나 또 이제 다른 정보들 가격만 나오는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또 바로 이제 튜나 커맨드 입력해서 그걸 확인하고 내가 뭔가 출금을 해야겠다 또는 뭐 입금을 해야겠다 그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채팅방 안에서 그냥 떠들면서 놀면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 채팅방에 지방령처럼 사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맞아요. 확실히 거기서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숫자로만 나오니까 네. 사람이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게 그 초록불 빨간불이거든요. 그 느낌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 모자르긴 하더라고요. 뭐 항상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결국에는 차트를 같이 봐야 이게 1분 봉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숫자로만 나왔을 때는 그건 좀 부족하고 오히려 그게 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일본 봉에 웃고 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장단점도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헤비한 유저들은 대부분 다 PC로 텔레그램을 켜놓고 그쵸? 그 옆에 이제 온갖 트위터와 수십 개의 웹을 같이 켜놓은 상태로 막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느낌으로는 뭐 흔히 이제 양빵 친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든 아니면은 메인은 여기서 굴리면서 텔레그램에서만 떠들면서 소액으로 또 이제 노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조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네,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수수료 뭐 너무 오래 끌면은 또 그러니까 네. 뭐 저한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수수료 수익이면 네. 많은 돈을 넣는 게 좋잖아요. 뭐 맞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네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많은 돈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거래소를 쓰든가 하겠죠. 네네네. 예. 그럼 결국에는 유저 수일 텐데 그게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방향이 맞나요? 네, 어느 정도 맞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몇 달 뒤에 로드맵으로는 아직 고민 중인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원래 제 주변에 이제 한국 유저들 KOL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보면서 좀 되게 아쉬웠던 게 해외 프로젝트들이 마지막에 돌고 돌고 다 돌아서 이제 한국에 뭔가 뭐 텔레 이벤트나 미더비나 이런 걸 많이 열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제가 한국에서 만들 거니까 그냥 초기 테스트나 이벤트나 뭔가 혜택이든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한국에 먼저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안정화시키고 해외 애들을 잡으러 가겠다. 약간 이런 방향이었거든요. 완전 바텀업이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쓰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버그 잡고 뭐 폴리싱하고 업데이트 할 거 마저 다 좀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파트너사나 해외 뭐 KOL 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아마 데려올 것 같고요. 그 봇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뭐랄까 해외 이제 프로젝트나 해외 KOL 입장에서 내가 텔레그램 마켓이나 뭐 한국 마켓에 진입하고 싶을 때 여기 이제 봇이 들어가고 여기 봇의 지표가 높은 것들이 헤비한 커뮤니티 또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커뮤니티다 라는 게 이제 바로바로 인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뭔가 저희 쪽에 같이 콜라보 요청을 하거나 뭔가 뭐 이벤트 뭐 아니면 에어드롭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 봇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이제 또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해외에 있는 거를 국내를 레버리지해서 해외 자본이나 뭐 그런 혜택 같은 거를 들고 이제 오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거죠. 저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 더 생각났는데 네네네. 이거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 나오잖아요. 잘 되면 네. 토큰 내실 거예요? 그 포인트가 안에 있어요. 본 내에? 본 내에 네. 이거 이게 사람들이 그룹에서 샌드 받자마자 바로 롱쇼 쳐가지고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는데 그 개인 본 안에 그 레퍼럴이나 포인트나 프로필 같은 커맨드들이 있어요. 네. 아마 이것도 조금씩 계속 바뀌긴 할 건데 그래서 포인트를 조회하면은 포인트가 매주 지금 월요일 UTC 제로 때 이제 분배가 될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뭐 할이나 다른 쪽에서 썼던 방식이고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어떻게 수익 분배를 할지는 방향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수료 수익 쌓은 것 중에 서클로 바로 포인트 순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하이프 같은 걸로 지급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럼 아니면 이제 토큰을 에어드롭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바이백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토큰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랄까 토큰이 너무 폰지나 좀 스캐미해지면은 매우 곤란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순서대로 하나씩 하고 토큰을 내는 게 마지막일 것 같긴 해요. 로드맵이 있네요. 토큰을 당연히 아예 배제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큰을 무조건 낸다 찍어가지고 빨리 애드 해주고 팔겠다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저희가 지금은 할이 내러티브랑 거의 비슷해요. 노 VC, 노 백커에다가 내부 자본, 내부 팀원끼리 이제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줄 수 있는 토큰을 낸다고 하면은 커뮤니티의 얼로케이션이 되게 높아질 거여가지고 그것도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퍼프덱스작 좀 그런 자세로 임해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뭐 어차피 하는 거 하나 더 해서. 근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제가 한다는 게 이제 알려졌고
어떻게 다 퍼져서 이제 예,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저도 이제 토큰의 흥망성쇠를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바로 찍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서 되게 회의적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 입장에서는 안 내는 게 당연히 맞고요. 맞아요. 레퍼런스 입장에서는 맞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또 토큰이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큰을 사람들한테 주지 않으면은 뭔가 인센티브나 기여에 대한 보상을 다르게 더 줄 만한 방법이 마땅히 않을 수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른 파트너사나 다른 프로젝트들한테 이제 또 토큰을 받아와서 그거를 저희 포인트 쌓은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방식도 가능은 당연히 한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잘 되면은 저희 토큰을 주는 게 가장 큰 보상이 될 거라서 그래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네. 잘 됐을 때 행복회로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토큰 발행까지는 좋은데 그 후는 너무 컨트롤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그거 시가미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팀이 얼마나 열심히 하든 그 폰지 나오면은 진짜 미덕 갔다가 막 갑자기 뒤에서 막 서늘한 거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위험하죠. 진짜 위험해가지고 너무 그 토큰을 공개적으로 내기는 확실히 좀 위험한 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뭐 어쨌든 사람들이 쓰고 그러니까 봇을 쓰는 사람들이 친구이면서 고객인 거잖아요. 네. 고객이 원하는 거, 시장을 원하는 거 달라는 걸 해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어서 쓰라고 내놓는 순간 저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뭔가 지금 규제가 정착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나 뭐 잠재적인 뭐 예를 들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런 리스크 같은 거는 감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감수를 당연히 하고 초기 유저라도 그냥 제 기준은 그러니까 초기에 으쌰으쌰하고 피드백 해주고 사용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만족하면은 저는 거의 반 정도는 만족할 것 같아요. 좋네요. 저도 뭐 시가미님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가 너무 보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 뭐 볼러틸리티라고 하나, 그쵸. 뭐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 부분은 약간 통제권 밖에 있는 느낌도 있네요. 네. 근데 저희 이거 사실 한 30분 할 생각으로 한 건데 50분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배터리도 없네. 네, 진짜 그러네요.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저희 솔직히 테스트런 하려고 한 건데 맞아요. 생각보다 좀 되게 포맷이 잘 나와서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스타트로 나쁘지 않고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일지는 근데 뭐 덕분에 하리봇 얘기도 좀 할 수 있어서 이거 보시고 네. 전 너무 감사하죠. 그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하리봇에 대한 이해라든지 좀 써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점점 컨텐츠나 장비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뭐 헌불맨님도 당연히 이제 영어 당연히 네이티브를 하시니까 해외든 국내든 KOL이든 빌더분들이든 후속 게스트를 또 모집을 해서 여기서 이제 2명 1대1로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은 뭐 3명 4명이 또 같이 하든 그런 여러 가지 또 포맷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좋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거 솔직히 거의 시라메님이 한 밥상 다 차려주신 거라 가지고 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할 능력이 없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